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며 거창한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밤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고백이자 오래 미뤄왔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냅니다. 누군가는 음악에 몸을 심고, 누군가는 술에 의지하고, 또 누군가는 담배라는 작은 불빛에 짧은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순간의 안도, 짧은 휴식 같은 위로를 간절히 바라니까요. 그러나 담배가 건네는 그 위로는 결국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처럼 남아 언젠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담배는 처음엔 아주 사소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니까 한 대쯤은 괜찮겠지.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 작은 변명은 하루를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어느새 한 달, 한 해를 채우며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은 타오를수록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별빛은 꺼지고 흔적은 쌓이고 폐는 천천히 지쳐가며 심장은 더 무겁게 뛰고 숨결은 예전처럼 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안도감을 얻는 대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갈 겁니다. 담배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그 불빛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한 고민과 드러내지 못한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어떤 이는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 웃고 어떤 이는 가족들 앞에서 농담처럼 감정을 가리고 어떤 이는 혼자 있을 때 침묵 속에서 끝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담배는 그 고독을 덮는 얇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 짐을 대신 져주진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고독이 사실은 연기처럼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무엇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지.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이름에,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에, 또 누군가는 작은 불빛과 연기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는 결국 흩어지고 불빛은 결국 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뿐입니다.
밤은 길고 때로는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침묵만이 흐르는 새벽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홀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별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달은 조용히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며 어둠조차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못합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 당신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지만, 때로는 흔들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당신을 지켜봅니다. 담배의 불빛은 금세 사라지지만, 당신의 빛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연기 속에 가려졌던 마음은 언젠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울밤, 눈은 고요하고 천천히 내리고 있다.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낡은 마차를 모는 마부 이오나는 세상과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을 붙잡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 얼굴을 바라보아야 했죠. 그 슬픔은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랬죠. 마차에 한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이오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금세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승객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창밖만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손님이 탔습니다. 이오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의 아들이 아직은 젊었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시끄럽습니다. 짧은 대답에 그의 고백은 잘려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슬픔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눈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이오나는 자신이 마치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한 인간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음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차를 끄는 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 너라도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차갑게 식은 갈기를 쓰다듬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 내 기쁨, 내 전부였는데 이젠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네. 차가운 입김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말은 당연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오나는 그 침묵에서 어떤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말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의 기억, 웃음소리, 함께 나누었던 짧은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의 공허함을. 눈물은 서서히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차 위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속 이야기를 조금은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차갑게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라짐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슬픔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왜 고통을 굳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려고 하는가? 그건 아마 누군가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오나는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말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말은 이제 없었고 세상은 무심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슬픔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작은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그가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조용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눈이 조용히 내립니다. 하얀 입김처럼 흩날리는 눈송이가 집 지붕에도 나무에도 사람들의 어깨에도 내려앉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잠시 들른 낯선 동네. 특별할 건 없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녀를 보게 됩니다. 아가피아. 아가피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낡은 스웨터 소매가 조금 해져 있고 두꺼운 치마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참으로 맑습니다. 겨울 하늘 별빛처럼 차갑지도 않고 은은하게 빛나며 사람을 감쌉니다. 낯선 나조차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가피아는 말실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답은 항상 짧고 웃음소리는 조용합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때로는 그냥 미소만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피아는 욕심이 없는 여자예요. 늘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곧 알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면서도 그게 큰 선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아가피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같은 방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립니다. 오늘은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아가피아가 말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밤은 춥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짧게 미소를 짓습니다. 촛불에 비친 웃음이 흔들리고 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길지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소소한 일상, 그저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몇 마디가 내 안에 깊게 남습니다. 사람은 겨울처럼 추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했던 이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에 오래 울림을 남깁니다. 며칠 동안 나는 자꾸 그녀를 떠올립니다. 촛불 옆에 앉아있던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말없이 머금은 미소. 그 순간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서툴고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 깊습니다. 그건 그냥 고요히 스며드는 따뜻함. 내 마음에 켜진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아가피아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물건들, 벽에 걸린 작은 성화와 촛대. 모든 게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그 방 안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온기가 그 공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한마디조차 끝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눈빛으로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은 수없이 내리고 녹았습니다. 나는 다시 길 위에 서 있고 그녀는 여전히 그 마을에 있겠지요. 서로의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남아 있습니다. 짧은 미소, 몇 마디의 대화, 그 겨울밤에 따뜻했던 공기,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저를 지탱합니다. 오늘 밤 나는 긴 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움을 사랑했고 진실을 찾고 싶었으며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습니다.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의 눈은 반짝였고 동료들은 나의 연구를 칭송했습니다. 내 이름은 책과 논문에 실렸고 사람들은 내게 위대한 학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밤에 홀로 앉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명예를 얻었지만 기쁨을 잃었습니다. 난 지식을 쌓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들의 웃음과 칭찬을 받아내는 것도 이젠 다 귀찮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그들의 고민은 내게 닿진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 같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제게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조차 내 마음을 움직이진 못합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말 속에서 따뜻함을 찾진 못합니다. 그들의 손길은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그 온기를 나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너무 오래 살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지쳐버렸고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학문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내가 남긴 것이라곤 글 몇 첩뿐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배우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을 잊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동료들이 나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텅 빈 방에 홀로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피상적으로만 들리고 모든 만남이 나를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나는 점점 더 귀찮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답하는 것도 귀찮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에게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제 내 삶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누우면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난 정말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흘러온 걸까? 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며 이제는 무엇 하나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홉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말년을 아주 조용하게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명예와 성공도 결국엔 사라질 테고 남는 것은 뭔가 지침 그리고 허무함 뿐이겠죠. 그러나 그 허무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삶은 무엇이었을까? 밤토끼였습니다.